소시가의 오쿠라. 안녕하십니까. 전 현재 소시가의 오쿠라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신주쿠에서 조금 먼 거리에 있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 동네가 제법 현지에서 유명합니다. 울트라맨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오늘은 세타가야구에 있는 로컬 감성 짙은 가족 같은 동네 소시가의 오쿠라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먼저 소시가야 오쿠라는 울트라맨이 유명한 동네입니다. 여기 근처에 울트라맨을 만든 스브라야 프로덕션이 있어서 울트라맨 관련 조형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역 앞에 하나 있고 2개 있고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소시가야 오쿠라는 한국의 도시랑 비교하긴 어렵지만 적당히 여유롭고 적당히 힙한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살고 근처에 작은 캠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규모의 마트도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맛집입니다. 스시, 카이센동 같은 해산물 음식을 많이 파시는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부부도 되게 착하십니다. 요새도 종종 밥 먹고 수다도 떨다 갑니다. 이자카야에서 즐기는 낭만이라고 할까요? 저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에 가서 혼자 피크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처에 걸어서 15분 정도에 가면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엄청 큰 공원이 있습니다. 요요기, 신주쿠 등등등 다양한 공원을 갔지만 키누타 공원도 충분히 좋은 공원입니다. 특히 현지인 위주라 특유의 감성을 느끼기 좋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름 낭만이라고 할까요? 이제 동네 소개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집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 그냥 무난한 자취방 느낌? 근데 수납 공간이 좀 많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두꺼비집도 같이 있는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3단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신발장이 살짝 하나 아쉬운 점, 여기 보면은 자동이 아니다,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해줘야 되는 건 좀 불편하다.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화장실이 있거든요. 전형적인 일본 화장실. 확실히 좁아요. 근데 욕조가 있는 건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살만하다. 자, 이제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주방 시설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주방 시설은 제가 만족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수납 공간 있고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여기 아래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 여기 미니 냉장고 두는 공간이 있어서 많이 좋거든요. 그런데 너무 트여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화장실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그냥 나올 때가 있는데 흠칫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쓱 보는 맛이 있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아. 바로 옆에는 작은 짐을 둘 수 있는 테이블, 그리고 창문 옆에 보면은 전자레인지랑 냉장고가 있는데 이거는 지인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대여를 따로 할 수가 없었어요.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이렇게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세탁기 하나만 필요한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냥 중고샵 가서 구매했습니다. 중고샵 가는 게 더 싸요. 한 개만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팔아도 되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 방입니다. 흔한 남자방 하나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좀 많은 타입이에요. 제 집 가격이면은 창문이 하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개가 달려 있어서 저한테는 좋은 점이기도 하면서 나쁜 점? 단점 먼저 말하자면은 암막 커튼을 2개 사야 됩니다. 암막 커튼 가격이 그렇게 싼 타입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냄새 빼기가 굉장히 편해요. 오히려 좋다? 가끔 여기 밤이 되면은 여기서 전경을 보거나 이쪽 창문에서도 전경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점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옷장에 한계가 있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생각보다 좀 오래됐기도 했고요.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넓은 사이즈가 많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좁은 편에 속한다. 이 집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도 방 평점을 매기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와루이텐을 찾아봤는데 단점으로 수납 공간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래 캐리어랑 이불 냅두고 여기에 옷을 걸어놨는데 부족해서 이불 하나는 이렇게 빼놓을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좋더라고 합시다. 그리고 저희 집 아이템들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먼저 전신 거울. 지인이 한국 돌아간다 해서 그냥 줍줍 해왔고요. 그리고 전신 거울에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동형 크롤리죠. 색깔은 살짝 불만이긴 한데 뭐든 그래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다. 여기에 수건도 놓고 아래는 좀 잡동사니들 좀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로 옆에 선반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이 친구들과 저희 집 입단 동기인데
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고맙다. 여기 책상도 있는데 이 친구도 이케아 출신이고 이 친구들과 입단 동기입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이렇게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해놨고요. 일본에 처음 왔었을 때 받는 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좀 많이 불편해서 하나 배치를 해놨고요. 바로 옆에는 제가 좀 공부랑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또 따로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자가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케아산으로 기억하거든요. 급하게 작업을 해야 돼서 무료 나눔 하신다길래 업어왔는데 웬만하면 통증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안고 나서 허리 통증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까지 구비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별명도 하나 지어줬는데 AKA 척추 분쇄기라는 이름으로 저희 집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몇 없는 제가 돈 주고 산 거, 아마존에서 샀고요. 본 사람들 알 거예요. 제일 싼 겁니다. 그냥 색깔은 무난한 회색. 남자의 색이죠? 남자의 냄새가 풀풀 올라오는 느낌. 뭐 또 뭐가 있을까? 일본에 와서 겟한 아이템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 재난용 라디오. 재난이 났었을 때 쓸 수 있는 라디오인데 이번엔 뭐 일본에 대지진 온다 하길래 저한테 받았습니다. 이것도 주워왔고요. 뭐 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라는 마인드. 확실히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크게 소개할 게 없네요. 저는 살기 나쁘지 않다. 제 집 소개는 여기서 끝이고요. 훈수 두시고 싶으신 분들은 훈수 좀 주십시오. 제가 뭘 사야 될지 어떻게 방을 꾸며야 될지 잘 몰라서 피드백 주면 언제든 받겠습니다. 제 집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은 월세가 6만엔에 관리비가 9천엔, 수수료 조금 떼면은 총 한 달에 69,500엔 정도 내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집처럼 되게 세로로 길 것 같은 집을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넓은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너무 만족을 하고 있죠.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첫 번째가 목조는 안 된다, 두 번째가 1층은 안 된다, 세 번째가 시부야나 신주쿠에서 30분 거리 이내였으면 좋겠다. 딱 이 세 개였어요. 저는 한 350만 원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순수 집만 구하는데 저의 1차 가격 저지선이 300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최종 마지노선이 350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300 초반대 집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인 부동산들을 서칭해서 찾았고요. 걸렸던 시간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한 달이나 걸린 이유는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하나만 컨택을 했었어요. 첫 번째로 고른 부동산이 상담 시간에 제한이 조금 많았어요. 당시에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 주말밖에 시간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주가 지났을 때는 제가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5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집은 대략 한 20개 정도 봤고요. 솔직히 집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제가 좀 팔랑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피드백이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고 보는 매물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 집을 선택한 이유, 먼저 1층 아니고 신주쿠까지 30분 거리고 시부야까지도 버스로 한 방에 갈 수 있고 이래서 결정했습니다.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주변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벌레가 들어올까 걱정이다, 소음이 어떨까 걱정이다, 뭐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이거는 집의 컨디션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의 문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맵으로 집을 서칭한 후에 집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 집 당연히 추천합니다. 워홀을 온 이유라 해외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웬만한 경험을 해봤는데 유일하게 못 해본 게 해외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받은 장학금으로 일본 한 달 살이를 했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주변 이자카야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나라에 잠깐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늦기 전에 와야 될 것 같아서 서류랑 정리해서 합격을 하고 일본에 오게 됐습니다. 일본을 선택한 이유, 다른 것보다 문화가 비슷한 점, 그래서 적응도 되게 쉬웠을 것 같았고 미국이나 유럽에 호기심이 굉장히 적었어요. 저는 일본인이랑 이야기했었을 때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조금씩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흥미가 꽂혀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비슷한 건데 바라보는 시점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오게 됐습니다.
도쿄를 선택한 이유라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수도니까. 처음에는 오사카를 가려고 했거든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되게 재밌다 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래서 오사카에 가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있어서 버티지 않을까, 기왕이면 내가 많은 거를 보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것을 결심한 이상 수도에 가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서 조금 비싼 물가임에도 도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뭘 와서 힘들었던 거라, 저는 솔직히 크게 힘들었던 건 없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언어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이상하게 구약소에만 가면은 제가 긴장을 하게 되고 안 들어본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마음도 조급해지고 뭐 내가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은 더 문제가 되니까 언어가 안 됐던 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를 통해 보고 싶은 거, 최대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많은 일본인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실제로 저는 지금 이자카야에 가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전 지금 이게 너무 재밌어요. 뭐 앞으로도 많은 일본인 친구들을 만들고 한국을 기획하고 싶다. 그게 현재 제일 최선인 목표입니다. 오울들에게 조언이라, 긴장을 빼라, 몸에 힘을 풀어라. 다른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갖고 와라, 언어 공부를 확실하게 하고 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뭐든지 몸에 힘을 빼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적어도 이 나라가 외국인에게 쫓기는 마음을 주는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침착한다면은 뭐든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뭐 인터뷰는 여기서 끝이고요. 워홀러 여러분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